자, 154번 같은 문제는 그냥 뭐 AN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A6을 그냥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A3은 7일 때 154번 A6을 구하여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N이 뭐냐면 N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분할된 평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A2라는 걸 찾으면 A1부터 찾을까? 직선 두 개를 그리면 분할된 애가 평면이 이렇게 4개가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는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여기에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끔 하나의 직선을 추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봐봐, 여기 하나 있던 평면이 여기 두 개로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거지.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도 원래는 하나였던 평면이 이렇게 나뉨으로써 하나가 더 추가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도 원래 하나였던 평면이 하나가 추가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A3이라는 놈은 4에서 3개라는 평면이 추가가 되니까 7이다라고 해서 A3을 지금 저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의 직선을 더 추가해봐. 그럼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추가하세요. 그럼 추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하나 있던 평면이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느낌인 거고,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에 하나로 존재했던 평면이 약간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 있던 평면이 똑같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얘네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하나가 추가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A4라는 거를 구하면 7에다가 4를 더함으로써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규칙을 찾아보면 3개 추가되고 4개 추가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5개가 추가되고 6개가 추가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A5를 구하면 A5는 여기에서 5개가 추가가 될 거고요. A6이라는 거는 여기서 6개가 추가가 되니까 답은 2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AN을 구하라 또는 뭐 AN을 구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니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A3이라는 놈은 이전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더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4라는 놈은 이전에 있는 항에다가 4를 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옵니까? 그럼 AN이라는 놈은 이전에 있는 항에다가 뭐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n을 더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관계식까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AN과 AN-1 또는 AN과 AN 더하기를 관계식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단순히 A6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냥 찾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제 155번을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각형의 N각형,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외우고 계신 분? N 곱하기 2분의 N에 N 빼기 2 3 3일까 1일까 생각해봐. 2? 그럼 삼각형은 대각선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가 2면은 3을 대입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네. 분수가 나오니까. 일단 공식은 이게 맞습니다. 2분의 n의 n-3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2분의 n의 n-2 헷갈리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쵸? 그럼 사각형의 대각선이 4개인가? 아니죠. 일단 이게 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쟤를 뭐 완벽하게 외우던지 외울 거면 아니면은 좀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 구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자, 일단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몇 개가 있을까? 점점점 가서 꼭지점이 N개가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때 내가 여기서 어쨌든 대각선도 선분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의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은, 또는 선분의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선분의 개수는 이 N개 중 2개를 선택만 하면은 그 2개를 이어서 선분 하나가 딱 완성이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선분의 개수를 찾는다고 하면 선분의 개수는
n개의 꼭지점에서 2개의 꼭지점을 찾기만 하면 얘가 성분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괜찮죠? NCE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n개의 꼭지점에서 2개의 성분을 찾는다고 했을 때 대각선이 아닌 놈들이 존재하거든. 대각선이 아닌 놈들. 어떤 애들이 대각선이 아니냐면 이렇게 변으로 따라오는 얘네들은 대각선이 아닐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n개의 점을 찍었으니까 이러한 변은 몇 개 있는 거지? n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오고 있는 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n을 빼버리면 대각선의 개수는 모든 성분의 개수에서 n개, 변의 개수를 빼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2분의 n의 n-1 마이너스 n 정리하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이렇게 돼서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분의 n의 n 마이너스 3 이러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성분의 개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변의 개수를 빼버림으로써 우리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저거 구하는 방법까지 조금 얘기를 하고 이 두 문제를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 165번의 가는 아마 잘 찾은 것 같은데 165번 잠깐 봅시다. 165번. 자, 얘들아, 나를 찾을 때 나를 못 찾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위의 식을 보기보다는 그 아래에 등호로 엮여 있잖아요. 165번 보면은 나라는 거 아래에 등호로 엮여 있지. 그럼 당연히 그 등식을 봤어야지. 등호가 있는. 그걸 가지고 나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니까 그 나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나를 그 아래에 있는 등호로 봐주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한번 풀어보면 2분의 k 더하기 1에 나를 곱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항상 등호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구하기 위해선 양쪽을 k 더하기 1로 나눠버리고 2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1부터 k까지의 곱이니까 k 팩토리알 써주면 되고 뒤에 2가 있으니까 얘가 나가 되는 거다. 나는 2 곱하기 k 팩토리알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 백날천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려 해봤자 부등식은 성립하는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래에 등호를 좀 봐주셨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빈칸 문제는 이제 오늘은 칠판 얼마 안 쓰고 선생님 개별적으로 다 교재 마무리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로 넘어옵시다. 유형선은 저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풀어준 거 빼고는 아마 다 빈칸이 헷갈리죠? 빈칸 빼고 또 곧잘한 것 같은데 105번 맞추시는 분. 105. 맞았어요? 선생님 105번 좀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맞으신 분은 요거 오늘 예전 다음 과제가 이제 지수로그거든요. 지수로그. 근데 지수로그 아마 여러분들 문제가 모의고사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빼고는 아마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번호로는 많은데 아마 쉽게 풀리기 때문에 지수로까지 끝내오면 되거든요. 칠판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할 법한 거 풀어줄 건데 내가 이 문제 맞았다, 볼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과제를 하든지 주교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105번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얘를 SN이라고 하겠다고 했고 주어진 얘를 뭐 TN이라고 하겠다. 자, 이때 뭐 가 S1이 가다 나 SN 더하기 1이
sn 더하기 e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다. 그 다음에 tn 더하기 1. 자, 다른 것들 뭐 안 쓰고 이렇게만 좀 써서 볼게요. 자, 일단 가를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S1이 가라고 나왔습니다. S1이. 그럼 S1은 얘가 SN인데 n에다가 1을 쏙 대입해달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저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건 1하고 2를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니까 1을 대입하면 1 나오고요.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일단 가라는 거는 2분의 1 얘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나라는 식을 지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SM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얘는 여기에다가 M 더하기 1을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저기다가 M 더하기 1을 대입해 보시면 K는 1부터 N 대신에 M 더하기를 대입하니까 2M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얘가 좌변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우변 정리해보시면 SM이 의미하는 건 저기다가 M을 대입하면 되니까 K는 1부터 2M까지 마이너스 1에 K-1 K분의 1 더하기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나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보면 여기에다가 1부터 2M까지 대입한 거랑 여기에다가 1부터 2M까지 대입한 게 똑같으니까 얘네는 분명히 이렇게 스르륵 지워질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긴 나머지가 있지. 여기다가 2M 더하기 1과 2M 더하기 2를 대입한 거는 아직 좌변에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2M 더하기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에 2M 더하기 1을 대입하니까 2M제곱 곱하기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M 더하기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에 2M 더하기 1에 2M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얘는 아직 좌변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얘는 좌변에 남아있어요. 근데 얘가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식을 정리만 해주시면 자, 얘는 그냥 2M 더하기 1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는데 얘가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나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아, 나는 마이너스 2M 더하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실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2M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다를 똑같이 찾아주면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근데 다 시계 형태가 지금 좀 약간 더러워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이제 오른쪽에다가 한번 크게 써볼게요. 자, 갑니다. 자, tm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건 여기 n 대신에 m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잘 봐. 1부터 n 대신에 m 더하기 1 대입하고요. n 대신에 m 더하기 1 대입해서 얘가 지금 저 좌변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우변은 이제 n 대신에 m을 대입하면 되니까 n 대신에 m 대입하세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더하기 k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m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똑같아.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막 써보다 보면 어떤 놈들이 지워질 건데 지금 얘가 지워지는 게 한눈에 잘 안 보이죠. 뭐가 지워질지. 왜냐면 여기 식의 형태랑 여기 식 형태가 조금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그냥 써보는 거야. 자, 그럼 좌변을 하나하나 그냥 써보면 보세요. 자, 1을 대입하면은 m 더하기 2분의 1 2를 대입하면은 m 더하기 3분의 1 쭉 가서 m을 대입하면은 2m 더하기 1분의 1 나오고요. m 더하기 1을 대입하면은 2m 더하기 2분의 1 얘가 지금 우변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m 더하기 1분의 1 2 대입하니까 m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m 대입하면은 2m분의 1까지 나오고요. 더하기 4 더하기 2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m 더하기 2분의 1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울 거 다 지워. 자, 지울 거 지워보니까
m 더하기 2분의 1부터 2m분의 1까지가 여기까지 다 지워지겠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2m 더하기 1분의 1, 2m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다 지워지네요. 즉 좌변이 다 지워지네. 그럼 좌변이 0이란 얘기야. 그럼 우변도 0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다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m 더하기 1분의 1이어겠구나. 얘가 지금 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빈칸은 얘들아 그냥 천천히 주어진 거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있거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빈칸 중에 헷갈렸던 거 있을까요? 아니면 빈칸이 아니더라도 헷갈렸던 거 이제 질문 받아서 조금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 해주세요. 질문. 113번. 113번에 다. 아니면은 다. 그래요. 질문입니다. 113번에 다. 얘를 지금 TN으로 하자. TN으로 하자. 그래서 다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이 식을 좀 여기 위에 식까지 좀 볼게요. 여기 위에 TN이 시그마 TN 1부터 N까지 K분의 AK 마이너스 나가 N 더하기 1분의 1에 시그마 TN 1부터 N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를 구해야 되는데 그 위에 요놈이 나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까지는 잘 구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어쨌든 요식을 가지고 쟤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막힌다면 어쩔 수 없어. TN을 직접 써보고 TN-를 직접 써봐서 뺀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선 직접 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공식을 쓸 수 없고 얘도 공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하나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TN이라는 걸 한번 직접 써보면 얘는요 1을 대입하니까 1분의 A1 2를 대입하니까 2분의 A2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A3 쭉 가서 n분의 AN 얘가 지금 좌변인 상황이고요. 자, 좌변이라 여기 2항.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에 여기에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얘가 지금 tn이다 라고 해서 tn은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tn-를 빼라 그랬으니까 tn-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 tn-를 여기 n 대신에 n-만 써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n 대신에 n-를 대입하니까 얘가 n으로 바뀔 거고 여기 n 대신에 n-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얘가 n-1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써보면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1분의 A1 2 대입하니까 2분의 A2 쭉 가서 n-를 대입하니까 n-1분의 A n-1까지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 n-1 얘가 T n-1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빼달라는 얘기야. 자, 이 두 개를 빼보면 자, 빼보면 여기부터 쭈루룩 지워져서 여기까지는 지워지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n분의 an까지는 남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이제 빼야 돼. 근데 분모가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다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려면 어쩔 수 없이 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여기가 이제 빼기니까 여기 더하기로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분 한번 해봐. 자 통분하면 n에 n 더하기 1분의 쭈르륵 해서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여기다가는 n을 곱한 애가 따라와야겠지? 그치?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n에 이렇게 따라올 것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 더하기 1을 분자에 곱해야겠죠? 통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n 더하기 1에 뒤가 a1 더하기 쭉 가서 an-1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얘가 또 다 지워져. n 플러스 1 a1에서 n a1을 빼면 a1 하나만 남는 거지. n 플러스 1 a2에서 n a2를 빼버리니까 a2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분자가 뭐가 되냐면 분자 잘 생각해 보시면 a1, a2 쭉 가서 여기까지 an-1까지 남아. 근데 얘는 여기 제곱가 되는 애가 없지? 얘는 단독으로 남는 거야. 마이너스 n an은 단독으로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n an은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주어진 식을 끝까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도 통분하는 거야. 자 얘도 n에 n 더하기 1 분모 얘로 가져와서 쭉 통분해 보시면 자 여기다가는 이제 n 더하기 1을 곱해서 n 더하기 1 an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에는 얘랑 여기에는 얘 보면 뭐만 나와? an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서 얘랑 얘가 지워져서 an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 보니까 a1부터 an-1까지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봤더니 걔가 지금 저놈이래 저놈.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1부터 an까지 합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분모에는 지금 얘가 존재하니까 얘가 다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다는 n의 n 더하기 1다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헷갈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하나 써보면 선생님처럼 크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따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돌 거예요.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칠판에 상관없으니까 뭐 판때기 들고 돌아다닐 건데 판때기나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오늘 수열 마무리 할 거고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 헷갈려 할 법한 것들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수로그 파트예요. 문제는 오늘 한 문제도 안 풀어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오고 다음에 그냥 질문만 받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막 개념이 헷갈려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고민을 좀 더 하고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직접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지수 파트라고 해서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A의 n제곱은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해버리기요. A의 n제곱근이 의미하는 건 이러한 식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맨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의 n제곱근의 개수를 물어보거든요. A의 n제곱근의 개수. 자 근데 얘가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버전이 A의 n제곱근의 개수라는 파트와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라고 해서 이 파트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까? 이제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오케이 n개 정확합니다.
얘는 n개예요. 자, 이유는 봐봐. 얘 지금 몇 차식이지? n차식이죠? n차식은 근이 무조건 n개인 거예요. 다시 n차식은 근이 무조건 n개인 거야.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2차식 2차식이 근이 3개일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거든. 2차식이 판별식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근의 개수를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읽어버리죠. 그쵸? 여기 약속이에요. 그냥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이렇게 읽어버리지. 근데 중근도 사실은 서로 같은 두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읽어버리죠. 그러니까 중근도 근의 개수로 보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차식이면은 근이 무조건 두 개란 얘기예요. 다시 2차식은 근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주어진 요놈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는 n차식이니까 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무조건 n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실수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실수의 개수는 우리가 얘를 교점의 개수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놈의 교점의 개수냐? 이 왼쪽 그래프와 이 오른쪽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개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 왼쪽 그래프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왼쪽에 있는 y는 ax,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짝수인 케이스와 얘가 홀수인 케이스에 따라서 주어진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짝수라면 그래프 자체가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x제곱, x4제곱, x6제곱 이런 놈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짝수라면 포물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가 1, 3, 5, x, x3제곱, x5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걔가 이렇게 나옵니다. 1이면은 얘가 직선이고 3, 5, 7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곡선의 형태로 휘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즉 y는 a라는 그래프는 상수함수인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랑 지금 y는 a라는 그래프를 얹어서 교점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니까 교점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개념이 흘러가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즉 a가 0보다 크다면 교점은 두 개니까 실수의 개수도 두 개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y는 a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지금 교점 두 개 y는 a가 이렇게 있다면 즉 a가 0일 때는 교점이 한 개다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y는 a가 이렇게 있다면 즉 a가 음수라면 교점은 없습니다. 0개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거 간단한 예로 한번 보면 예로 보면 되게 쉬워. 자, x제곱이 4라고 나왔고 x제곱이 0이라고 나왔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뿔마 2 두 개라는 얘기고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0 하나라는 얘기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빠르게 이제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자, a가 양수여도 1개 a가 0이어도 1개 a가 음수여도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n이 홀수라면 a 값에 관계없이 1개다 이렇게 읽는 거죠. a 값에 관계없이 1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일단 실수의 개수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의 개수에 대한 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갈게요 여러분들. a의 n제곱근의 근의 형태. 자, 봅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의 n제곱근이 의미하는 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x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그리고 a가 양수면 얘네 사실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n제곱근 a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n제곱근 a.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여러분들 우함수, 기함수 다 알고 있나요? 우함수, 기함수. 여기가 짝수란 얘기는 우함수란 얘기. 그 말은 y축대칭 함수란 얘기거든. 그럼 얘를 그대로 y축대칭 시켜버리면 이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근의 형태는요. 보세요. n이 짝수라면 그리고 a가 양수라면 근의 형태 x라는 놈은 뿔마 n제곱근 a로 이렇게 두 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a가 만약 0이라면 그냥 0인 거지. 그거 안 쓸게. a가 음수라면 근이 없는 거니까 그냥 안 쓸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n이 홀수. 자, n이 홀수라면 a 값에 관계없죠.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럼 걔는 n제곱하에서 a가 되는 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보자.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 있는 얘가 짝수일 때, 여긴 얘가 짝수일 때 사실 여기 a는 음수가 올 수 없어요. 왜냐면 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n이 짝수면 여기 a는 무조건 양수여야지 근이 있는 거잖아. 그치? 또는 a가 0이어야지 근이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음수가 올 수 없어요. 여기 음수가 올 수 없습니다. 음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가 홀수라면 여기에 음수가 올 수 있죠. a는 어떤 값에 관계없이 여기 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양수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음수도 된단 말이야. 여기 음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여기 음수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홀수일 때는 여기에 뭐 n제곱근 마이너스 a 이렇게 음수가 왔다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홀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됩니다. 선생님, 짝수일 때 마이너스 밖으로 못 빼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짝수일 때 음수가 올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단 짝수일 때 음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2일 때 여기가 제곱근일 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 했죠? 이게 뭐죠? i. 여러분들 고1 저기 i입니다. 선생님, 저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런 형태를 하나 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정의해버린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 그냥 누가 만들어낸 거일 뿐이야 얘들아. 근데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거는 선생님이 수학과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수학과 다니는 동안은 본 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짝수일 때 여기 음수가 오는 형태를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정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을 찾아내면 저런 숫자가 또 정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는 수학자들이 아직 관심이 없는지 아무도 막 그렇게 안 봐. 요거는 관심 있게끔 많이 봐서 하나를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짝수일 때 여기 음수는 올 수 없습니다. 단 여기가 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2일 때는 여기 음수가 올 수 있는데 걔를 우리는 i라고 정의했다. 약속했다라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에 대한 형태고 여러분들이 막 지수법칙 이런 거는 알아서 계산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그리고 이거는 안 써. 이거 보면은 우리 막 이렇게 바꿔서 열심히 계산하고 하죠. 그렇죠? 저런 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수고요. 지워도 될까요? 아직? 원래 문제를 좀 안 보려 했는데 보기로 조금 정답률 낮은 거 한두 개만 좀 볼까요? 얘들아 150, 여기 모의고사 156번 한번 풀어볼까요? 156번 모의고사 156번
여기까지 풀고 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얘들아, 이게 개념만 따라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네요. 4%로 굉장히 낮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을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봅시다. 자, 일단 fx는 최고 차원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주어진 이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이 중근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 말은 일단 실근이 4개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4개가 어쨌든 존재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실근이 많아야 될게. n이 짝수면 2개. 맞아? n이 홀수면 1개. 맞니? 실근이라면 얘가 0이 되는 거 지금 찾는 거야, 얘들아. 지금 요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 되는 거 지금 찾는 거잖아. 근데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걸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또 따라와야 되는 여기가 제곱근의 형태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n이 하나면 그래프가 n이 하나래. n이 홀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한 개인 거고 n이 홀수면 이렇게 y 64라는 직선. n이 짝수면 포물선 y 64 이렇게 2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n이 짝수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n이 홀수라면은 7은 어쨌든 1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여기는 몇 차식이래? fx가 2차식이래. 그럼 2차식은 실근이 2개 맞습니까? 자, 근데 그 2개가 각각 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요 놈이 홀수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근이 4개여야 되니까 여기서 2개 존재하고 여기서도 2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n은 일단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동의하시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n은 짝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요 놈은 근의 형태를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 n이 짝수라면 근의 형태는 x는
뿔마 n제곱근 64라고 해서 근의 형태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근데 얘네가 각각의 중근이라는 얘기는 이 fx도 얘네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쟤네가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도 근이고 여기서도 근이어야지 중근인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fx도 얘네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fx는 저놈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n제곱근 64가 근이거나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근인 얘가 fx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요 놈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일단 맨날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거든. 그래프 그려서 가장 아래에 있으면 최소, 가장 위에 있으면 최대.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한 근이 n제곱근 64고요.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입니다. 그럼 최소일 때는 이때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 이때는 0일 때가 되는 거죠. 얘하고 얘 중점일 때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면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 즉 x가 0일 때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최소값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이제 f0은 마이너스 n제곱근 64 곱하기 n제곱근 64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에 n분의 6 곱하기 2에 n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 n분의 6 더하기 n분의 6이니까 n분의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래? 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의 정수. 자, 그러면 결론은 주어진 얘가 어쨌든 정수여야 되는 거잖아. 정수. 얘가 정수여야 되니까 이 n분의 10이라는 애가 이 n이 12의 약수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n은 12의 약수다. 그래서 n은 12 약수 쓰세요. 1, 2, 3, 4, 6, 12. 근데 얘네가 다 답이 아니야. 이유는 n은 짝수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짝수를 택해 주시니까 2, 4, 6, 12 얘네가 답이어서 저걸 다 더하니까 답이 2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였냐면 근의 개수까지 파악하시고 근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읽을 수 있어야지 이 fx랑 식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 최소값은 그냥 뭐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듯이 똑같이 풀어내면 됩니다. 따라옵니까? 오케이? 기본 개념으로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 좀 찌이 됐어. 어디가 좀 그래? 그냥 있으니까 들어봐. 좀 전까지가 그냥 지수 다 마무리한 거고 다음 로그 좀 봅시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수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게 로그여가지고 이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이 x는 뭐 분모로 오고 이 y는 분자로 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미칠통이라는 과정, 이거를 밑변화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주어진 얘를 뭐 밑이 아무거나 나무나 잡아주시고 로그 CA, 로그 CB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놈의 사용도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얘는 로그에 곱하기 나누기에 활용됩니다. 로그에 곱하기 나누기에 활용되는 게 밑변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A에 로그 B의 C 이렇게 생긴 애는 C랑 A의 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외에는 여러분들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딱히 쓰진 않을 거고요. 요 세 개만 조금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로그 A의 B 뭐 이렇게 써놨을 때 얘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건데 기억납니까? 로그 언제 정의되는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 A가 음수일 수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는 무조건 양수고 A가 1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 근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해요. 밑이 1이 아닌 양수고 밑이 1이 아닌 양수고 여기 있는 이 B라는 놈을 진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진수. 그리고 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얘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는데 얘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저거 그냥 외워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요.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가 답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외워가지고 문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는 우리가 이번에 나갈 과제는 단순히 약간 연산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로그까지 마무리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념하면서 그때 이제 또 어려운 문제 다루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나갈 건 없어요. 나갈 건 없고 선생님 이제 판때기 들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주교재에서 마무리 안 된 것들 그런 것들 체크해가면서 조금 질문할 거 질문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난 다 마무리됐다 하면은 과제하고 계셔도 됩니다. 질문? 응? 교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재 선생님이 돌아다닐게요. 다 마무리됐다 싶으면 뭐 이것을 좀 나가든지 할게요. 얘들아, 마지막 시간에는 지수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요. 그에 따라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과제는 지수로그 함수는 아니고 지수로그까지만 과제해주세요. 지수로그 함수까지 나가기에는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자, 일단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로바로 조금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래프의 특징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지수함수.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일단 크게 두 가지의 개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이런 형태가 나오냐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어떨 때 이런 형태가 나오냐면은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그래서 각각의 조금 특징들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보면은 정의역은 이제 x값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x값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 자, 치역은 y값을 말하는데 얘는 0이라는 값은 될 수 없는 거지. 0보다 크다라는 값이 치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치역은 양수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나눠놓고 보면은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의 사이일 때 따라서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0과의 사이일 때는 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거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a가 뭐 2든 3이든 4든 5든 상관없이 이 x에 0을 대입하면은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점근선. 점근선은 x축 y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으로 따라온다. 얘가 일단 크게 지수함수의 형태입니다. 지수함수의 형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제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끔 연습만 하면 되는데 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는 일단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유는 여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 형태다라고 외워서 일단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증가감소인지 체크하고요. 첫 번째 증가감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근선만 체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에다가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빠르게 그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원래는 EX라는 그래프의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걔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래서 점근선은 여기가 Y는 3이라는 점근선이 따라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2에 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라는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데 봐봐. 그러면 우리가 외우는 거는 항상 기존에 있는 이런 형태밖에 외우는 게 없거든. 저 형태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얘를 만드냐에 대한 생각인 거야. 자, 그럼 기존 그래프는 EX라는 그래프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 거죠? X축 대칭한 거지. 따라오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를 X축 대칭 시켜버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리고 점근선. 여기 점근선이 따라오는데 얘가 2라는 점근선이 따라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증가함수 체크하시고 기존에 원래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따라올까요?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래프.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여기가 2분의 1이어서 감소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여기 2분의 1이라는 걸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얘를 그냥 바로 감소함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x의 개수가 양수인 게 일반적으로 편하니까 걔를 양수로 바꿔줄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원래 E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 EX라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걔를 X축 대칭했다는 얘기.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분의 1이라는 애가 점근선으로 따라와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얘가 일단 지수함수고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잠깐 한 거고, 자, 내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할 때는 얘는 AX라는 거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조금 쉽게 읽을 수 있겠죠. 그쵸? 얘는 Y는 AX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서 쉽게 읽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Y는 K에 A의 X-P 더하기 Q 라고 하면 봐봐, 이 그래프는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들아,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기 앞에 따라오는 이 K라는 개수는 얘는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X축 평행이동. 얼마인지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얘를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y는 2의 x 플러스 2라는 걸 한번 보면 얘는 2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으면 되잖아.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얘를 또 어떻게 읽어버릴 수 있냐면요, 2x 곱하기 4라고 읽어버릴 수 있거든. 2의 제곱이라고 할까? 이렇게. 즉 얘를 4의 2의 x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여기 옆에 있는 이 a의 마이너스 p 제곱이라는 이 찌꺼기를 ax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x축 평행이동입니다. 4배 했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얘는 x축 평행이동으로 읽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될까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와요. y는 2x를 평행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럼 답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얘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한번 보면 K라는 놈을 A에 대하여 지수식으로 천천히 바꿔보면 여기는 로그 A의 K 이렇게 와야지 얘가 K가 된다는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왜냐면 여기서 K하고 A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써버릴 수 있으니까 K라는 걸 우리는 A의 로그 A의 K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이식을 굳이 다시 한번 써본다면, 자, 얘를요 K라는 놈을 A의 로그 A의 K라고 써버리고요 곱하기 A의 X-P 더하기 Q라고 쓴 다음에 다시 A의 X-P 더하기 로그 A의 K 더하기 Q 라고 써버릴 수 있으니 주어진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사실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얘는 X축으로 P 마이너스 로그 A의 K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따라오는 얘는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그럼 봐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찾아가지고 얘를 그래프를 그렸거든. 근데 얘를 X축으로 왔다 갔다 평행이동 시킨다 한때 그래프의 형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우리가 이렇게 그린 걸 X축으로 막 3만큼 평행이동했다 한데 이렇게 안 그릴 거야? 똑같이 그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래프하고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점근선이 바뀌는 이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래프와 관련이 있지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래프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평행이동을 볼 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그래프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Y축 평행이동은 관련이 있다. 얘는
점근선에 대한 평행이동을 읽어서 사실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2분의 1에 x-2 3.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여기는 3이라는 걸 굳이 너무 깊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어차피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하고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함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0이라는 애가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만 바로 빠르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기에는 얘는 x축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과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다. 얘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쪽 지울게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자,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요렇게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요렇게 얘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첫 번째 정의역을 먼저 알아보면 정의역은 지금 모든 x가 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x가 양수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x가 x는 양수. 자, 그 다음 치역. 치역 찾아보시면 치역은 모든 실수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 증가함수 저 그래프 개형 바로바로 떠올리게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라면은 감소함수.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 자, 여기 a가 뭐 2든 3이든 4든 5든 상관없이 x에 1을 대입하면 항상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점 1,0이라는 점을 지난다. a 값에 관계없이 1,0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점근선 체크하네. 이제 점근선. 자, 그래서 제가 로그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조금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보면 y는 로그 2에 뭐 x-2 더하기 3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면 기존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얘가 1보다 크니까. 그럼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외워주고 여기 점근선 따라온다라고 외워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점근선은 뭐지? x는 0이 점근선인데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x니까 점근선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일단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 먼저 외워주시고 그거 가지고 그래프를 조금 빠르게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좀 더 연습해봅시다. 자,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6이라는 이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y는 로그 2분의 1 x라는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세요. 이렇게. 근데 걔를 어떻게 한 거지?
여기 마이너스 x니까 x축 대칭 시켜버린 y축 대칭 시켜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y축 대칭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적어진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버려서 이렇게. 따라옵니까? 근데 정근선은 x는 0이었는데 걔를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 정근선이 4로만 바뀌어서 된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잡아주시고 대칭 이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형태만을 빠르게 잡아주는 이런 연습이 일단 필요한데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봅시다. 여기 x 플러스 c 이렇게 먹고요. 자, 볼게요. 자, 문제. 요 그래프를 얘를 평행이동에서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잘 보여야 되거든? 일단 답은 만들 수 있답니다. 자,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을 선생님이 여기 아래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로그 a에 b 그리고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일단. 그러면 이때 로그는 이 곱하기가 더하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로그 a에 b 더하기 로그 a에 x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d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로그 a의 b라는 놈이 이렇게 y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로그에 대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x의 개수너비가 y축 평행이동을 충분히 그래프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봐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으로 이만큼 3만큼 평이동한다 한들 어차피 똑같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잖아. 그래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될까요? 얘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프의 개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의 앞에 따라오는 저 개수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얘를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 y는 로그 2에 뭐 3x-2 더하기 6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는 이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라면 정근선 x는 0인데 지금 x축으로 3분의 2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보여야지. 3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가 정근선이 따라오는 이런 그래프를 빠르게 조금 그렸으면 좋겠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오는 얘가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이 없었고 좀 전 지수함수는 어떤 놈이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이 없었냐면은 여기 앞에 요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x축에 대한 평이동이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얘가 그래프의 개형과는 사실 큰 관련이 없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부터. 그래서 여기가 그래프에 대한 좀 간단한 얘기였고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책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묶어가지고 같이 배우거든? 그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묶어서 같이 배우는 이유가 뭐죠? 오케이.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배운다라는 생각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혹시 문제에서 같이 나왔다면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봐주는 훈련부터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항상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일단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그래프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가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놈에 내가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면은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이런 애를 역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주어진 얘를 이제 y는 a x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지수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서.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요놈을 x하고 y의 자리를 바꿨다. 즉 y는 x에서 대치 이동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까지 한번 보면 봅시다. 자,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A가 1보다 클 때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얘가 Y는 로그 AX. A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 1,0이라는 점을 지난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역함수는 주어진 얘를 Y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고요. 그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1,0이라는 점이 0,1로 따라와서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얘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될까요? A가 0과 1 사이인 것도 충분히 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역함수이니 혹시 문제에서 같이 나왔다면은 그 두 그래프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배웠던 것들 바탕으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262번 한번 해볼까요? 262번 모의고사 262번 262번
볼까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얻어갈 게 많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개념은 일단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따라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써봅시다. 길이와 기울기. 길이와 기울기. 길이와 기울기. 그리고 좌표. 길이와 기울기를 활용한 좌표 설정. 저 두 가지 개념이 일단 지수로그 함수에서 조금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봅시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 하나를 줬는데 이놈의 기울기를 이렇게 줬어요. EX 플러스 B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놈의 좌표를 1,7이라고 한번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1,7이라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지금 주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요놈의 좌표를 사실은 빠르게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기울기가 2란 얘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아버리면 여기가 2k가 된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바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니까 피타를 써버리면 5는 k제곱 더하기 4k제곱이라고 해서 k제곱은 1이 나와서 k는 길이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니까 1,7에서 1만큼 평행이동했고 1,7에서 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주어진 요놈의 좌표를 2,9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와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좌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풀이가 먼저 익숙해야 돼. 이거 좀 익숙한 풀인가요? 그렇게 익숙하진 않나요? 이거 익숙해? 괜찮아? 이거 많이 가져가야 되더라. 고일도 계속 활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은 선분 AB가 2루t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요놈의 길이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좌표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여기도 밑이 A인 지수, 여기 밑이 A인 로그. 근데 여기가 X고 여기가 X였으면은 저런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X-1이잖아. 여기도 X-1이잖아. 그러면 여기도 어떠한 직선이 필요한데 어떤 직선이 필요한 거냐면 얘를 통으로 X축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직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주어진 이 함수는 완벽한 역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한번 꼬은 거야. 얘네를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간에 여기에 이 직선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y는 x-1이라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려주는 게 이 문제의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지울게요. 자, 내가 저기를 y는 x-1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저 점은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읽고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연립이라는 그 상황이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교점은 연립이다. 그래서 주어진 이 직선과 주어진 이 직선을 연립함으로써 일단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립해 보시면 x-1은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2x는 5, 즉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x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니까 좌표는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어쨌든 이 빨간색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 또한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AB가 2루t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2고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1대1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고
1대1 대 루트 2 바로 보이는 거지. 이 등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를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얘를 1만큼 평이동한 놈이구나 라고 해서 좌표 설정이 먼저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A라는 점의 좌표는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2분의 3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2분의 5라는 요놈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B라는 좌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큼 평이동하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은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AB라는 밑변이 나와 있으니까 C의 좌표를 구하기만 하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C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처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요놈에 대해서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A 값. A 값을 구해서 그놈의 Y 절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A 값은 또 어떻게 찾냐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A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얘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얘가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버리면 2분의 5가 A의 2분의 3 마이너스 1, 즉 A의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A는 제곱하면 되지, 양쪽 제곱하니까 4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A가 4분의 25니까 우리는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C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정리부터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그래프가 지수하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둘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혹시 역함수의 관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두 개가 역함수 관계는 정확히는 아니고 쟤를 그대로 평이도 시킨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직선 잡으니까 이 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길이 나와 있고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평이동을 가지고 좌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좌표를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올까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개념이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서 207번 가봅시다. 207번. 207번.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문제 틀려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fx가 이런 식의 그래프다라고 나와 있고요. y좌표가 정수인 점이 2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증가함수 딱 떠올라서 증가함수 이렇게 딱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면선 y는 0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x가 3보다 작은 데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3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야 되고 여기가 3,8 이렇게 일단 찍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주어진 이 그래프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감소함수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는 3부터 시작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3을 여기 찍어서 이만큼을 그려달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3을 대입해보니까 3을 대입하면은 얘랑 얘가 지워져서 3,8을 똑같이 지나요. 그래서 3,8 똑같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놈의 점근선이 이것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고려해 주셔서 어쨌든 요놈의 점근선 자체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 x축, y축 요거 맨날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거 굳이 열심히 그릴 필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특히나 고1 올라가가지고 막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할 텐데 맨날 그려 버릇하면 오히려 풀이가 늦어지거든. 최대한 안 그려 버릇하시고 막히면 그때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려 버릇하세요. 막히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천천히 그려버리는 습관을 애초에 가지고 가세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y좌표가 정수인 점이 지금 23개라고 나왔거든? 그럼 y좌표가 정수인 걸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이 흰색 그래프는 y좌표가 0인 건 없죠? y가 1인 거 하나 있겠고 2인 거 하나, 3인 거 하나, 4인 거 하나, 5인 거 하나, 6인 거 하나, 7인 거 하나, 8인 것까지는 한 개씩 있겠네. 따라옵니까? 여기는 y가 0인 것부터 시작해서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3인 거 하나, 4인 거 하나, 5인 거, 6인 거, 7인 거, 8인 거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8개라는 거는 무조건 존재하고 있는 거야. 1부터 8까지. y가 1부터 8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전체가 23개가 되려면 이 오른쪽에 몇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오른쪽에 정수가 15개의 정수가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7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 7부터 가서 어디까지 가야지 15개야? 여긴 당연히 뭐 음수가 나오겠죠?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7까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고 1을 더해서 1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가 7 찍히고 6 찍히고 5 찍히고 다 찍힐 텐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여기에 마이너스 7이라는 애가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8이라는 건. 그래야지 23개가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끄집어낸 게 뭐냐면 이 점근선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점근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건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끝이야. 얘가 마이너스 8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등호 한번 생각해보자. 등호. 자,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7을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7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등호가 붙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럼 양쪽에다가 8을 빼버리고 마이너스까지 붙여버리면 15보다 크고 4분의 1의 3 더하기 a가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양쪽에 8을 빼버리고요. 마이너스까지 붙인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지금 정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얘가 16인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분의 1에 3 더하기 a가 16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찾으면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년은 된다는 얘기고요. a는 마이너스 5a가 답이다. 이해될까요? 핵심은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프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 거거든. 그래프 정확히 그려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만 잘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207번이었어요. 자, 202번 한번 해볼까요? 202번. 괜찮은 것 같네. 자, 봅시다. 자, 일단 아까 배웠던 맨 처음에 풀었던 그 문제 있죠. 맨 처음 풀었던 그 문제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기울기와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세트가 되는 거거든. 지금 이 문제 보면은 길이 나와 있고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좌표를 천천히 설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내가 이 A라는 좌표를 뭔지 알면 B라는 좌표도 천천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왜냐면 6루트라는 얘기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면 되네. 자, 그러면 요놈의 넓이가 뭐죠? 18. 그러면은 여기 높이가 뭐란 얘기? 이게 더해서 30이 되니까 요놈의 넓이가 12. 그럼 여기가 2 뭐 이렇게 잡히겠네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A의 좌표가 Y좌표가 2인데 YX 위점이니까 2,2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B의 좌표는 6만큼 가고 6만큼 갔으니까 8,8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데 2,2가 여기 위의 점이다. 11 그대로 써보시면 2A 더하기 B는 2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8이 위의 점이다. 2의 8A 더하기 B가 8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틀린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뭐 연립하면 되는데
2a 더하기 b는 1이란 얘기고 8a 더하기 b는 3이란 얘기지. 2의 세제곱 8이니까. 그래서 연립해서 a, b 값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몇 번이죠? 4번이래요. 괜찮죠? 얘가 20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 풀 건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푸는 거를 한번 구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 저 문제 저렇게 조금 해결해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정리 한번 해오시면 됩니다. 자, 196번 할 거예요. 196번. 196번. 학생들이 지선 요강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약간 그래프 기억나는 기본 문제인데 봅시다. 어떤 문제인지 보고 얘기해요.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이런 형태 본 적 있나요?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푼 적 있을까요? 13도 방송에서 푼 적 있나요? 푼 적 있다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풀 텐데 푼 적이 없다면 이거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유형이라 하면 풀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이거 기억은 일단 완벽한 유형이거든요. 그럼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면 봐봐. 이 x2, y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이차함수하고 이 지수함수의 지금 교점이란 말이야. 근데 2분의 1보다 x2가 크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이쪽에 존재하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억이 의미하는 건 사실은 2분의 1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봐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선생님이 저 교점을 기점으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만을 지금 따로 한번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x2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2분의 1이 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봐달라는 얘기는 봐봐. 이 왼쪽은 지금 이 하늘색이라는 놈이 이 흰색보다는 위에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이 하늘색 그래프가 흰색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지. 얘는 2분의 1이 이 왼쪽에 있다면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이 2분의 1이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보다는 크면은 2분의 1이 왼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했는데 2분의 1이 흰색 그래프가 더 크대. 그 말은 2분의 1이 요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저 기억은 그냥 함수값을 비교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2분의 1을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요 놈의 함수 하늘색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하늘색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라는 놈이었고요. 여기는 이 흰색이 y는 2x라는 놈이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면은 2분의 1, 2의 2분의 1제곱 즉 이 y값이 루트라는 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보면은 2분의 1, 자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3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면 루트 2가 커요? 2분의 3이 커요? 루트 2 대충 1.4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3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 하늘색에 대한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여기 기점으로 왼쪽에 있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연매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따라오나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건 왼쪽에 있구나.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 함수값이 더 크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는 게 기억에 대한 유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면 쟤는 그냥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을 비교해달라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얘가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입니다.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보면은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니은 뭐 같아? 그래, 기울기. 이거 보면 딱 기울기라고 읽어주고 싶어야 돼. 양쪽을 x2-x1으로 나누면 문제에서 x2가 x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변화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기울기로 먼저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걸 또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보면 x1하고 x2 요 두 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나는 이 직선은 그렸는데 1이라는 놈의 기울기가 지금 저기에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에서 1이라는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얘를 내가 기울기라고 읽었으면은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1인 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내가 기울기 1인 거를 찾아 나서는 거야. 그럼 기울기 1인 거 한번 찾아봐. 어디 있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지. 기울기 1인 거 여기도 보이는 거 같고 이렇게. 또는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1,2야. 여기가 이렇게. 그럼 기울기 1인 게 이렇게도 보이는 거야. 얘가 기울기 1짜리란 말이야. 이렇게 가는 애가 기울기 1짜리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기울기 1짜리인 게 더 크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게 더 큰 게 맞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해석하면서 풀어줘야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그나마 쉬워 보여요. 이걸 안 해버릇하면 그냥 어려운 거.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디귿. 자, 이번에는 y1하고 y2가 이놈의 곱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는데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 항상 이 디귿을 풀 때는 기억 니은을 활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억 니은을 활용하려면 일단 y라는 놈보다는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먼저 선생님은 x로 바꾸려고 합니다. x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y1은 x1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얘를 2의 x1 이렇게 보려고 해.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밑이 2인 지수의 형태로 읽히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밑이 2인 지수 형태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고 얘는 2의 0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나는 이게 지수 형태로 봐도 얘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수 부등식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y2라는 놈을 보면은 y2는 x2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니까 얘는 2의 x2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에 대한 식을 조금 바꿔봤더니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의 x1 더하기 x2 2의 0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이거부터 한번 처리해볼까? 자, 보면은 x2 요만큼 잡히고 x1 요만큼 잡히죠? 그럼 당연히 x1이 더 말이 좀 애매하네. 자, x2하고 x1을 더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왜냐면 x2가 여기 잡힌다는 얘기는 요 놈이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2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뭐 2분의 1이면 얘는 그보다 좀 더 이 왼쪽에 있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0보다는 작겠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프 형태가 여기 대칭적으로 찍어서 얘가 마이너스 x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3가 지금 더 왼쪽에 찍혀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둘이 더하면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일단 이건 처리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이 왼쪽을 처리하려고 봤는데 이 왼쪽에 대해서 우리는 x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활용하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x1의 좌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x1은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x1은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당연히 x1과 x2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와, 저걸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라 다른 문제를 다음에도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했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좀 풀어보길 바래요. 진짜? 기억은 유형이고 얘는 기울기로 보여야 되고 이 디귿은 x를 조금 바꿔가지고 지수식을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지수로그 핵심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는 빨리 끝내버릴 거고 함수로 넘어가가지고 함수를 한 2타임 정도 빡빡하게 할 거거든요. 어려울 거예요. 헷갈리고.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정리 잘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 정리해오시고 과제 열심히 해오시고 토요일에 큰일이 오시고 질문. 네, 알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늦는 사람. 정각에는 못 외울 수 있어. 네. 정각에는 막 네, 알겠습니다. 1시에 끝나요? 네, 끝나고 바로 있고요. 연락하고 세린이는 안 했고 1시까지 오세요.